000. 와, 어디가 문과에서 채용을 0000을 뽑아줘요. 주로 문과생들일 텐데 이게. 여기 놓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꼭 지원하셔야 돼요. 연봉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꼭 지원하셔야 돼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신한은행 채용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공고 부분은 살짝 넘어가고 자소서 관련된 완전 분석, 집 파일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꽃보다 취업 거기서 찾아서 보시면 글로 되어 있고 완벽한 자소서 경력 필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을 찾아오세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쓴 거를. 자, 신한은행 채용 공고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채용 공고들이 열심히 뜨고 있어요. 이제 은행들도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 같이 뜨고 있는데 은행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문과에서 이 정도 급여를 주면서 갈 수 있는 곳은 비금융권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스펙이어야 돼요. 은행만한 급여를 주는 비금융권. 그거는 문과에서 하려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스펙이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은행을 놓치면 사실상 연봉이 상당히 저조해집니다. 그래서 은행을 꼭 여러분들 잡으셔야 되고요. 신한은행이 이제 제가 예전에는 조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었거든요. 이제 조은행이 신한은행보다 더 컸는데 그걸 이제 인수했어요. 그때 말이 많았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작은 은행이 더 큰 은행이 있으니까 말이 되게 많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했던 은행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유명했던 은행은 아니고요. 신한은행 하면 이제 성장성을 쓸 수 있겠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채용 시즌 때 국민은행을 제외했던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시티은행, 신한은행 등 모든 은행권에 제가 합격을 했었고요. 꽃보다 취업 학생들도 이제 컨설팅으로 완성된 차별화된 자소서 경력필수를 바탕으로 수많은 내일 열려 있는 은행권의 합격 수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고를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자소서는 4가지 항목인데 각각 1000자의 글자 수제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1000자를 쓸 때는 자소서를 500자 2개를 소제목으로 붙여넣는 게 보기가 좋겠죠. 1000자를 이렇게 하나로 늘렸으면은 굉장히 읽기 싫거든요. 투머치예요. 채용담당자도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0자 2개를 붙이거나 한 가지 이야기를 풀어낸다면 800자 정도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본인 주요 성장 과정 및 다른 지원자 대비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보완해야 할 약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천자 제한이니까 그냥 성장 과정하고 장단점을 각각 500자치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성장 과정은 이제 본인이 살면서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과정이라는 워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 경험을 나열하는 방향으로 적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읽기도 싫어지고 자소서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여러 경험을 나열하더라도 분명히 모아주는 이야기 있어야 돼요. 모아주는 큰 테두리 있어야 된다. 가능한 한 사건을 가지고 쓰는 게 좋고요. 성장 과정의 소재는 20대 이전 이야기를 풀어내야 된다. 또는 이후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된다. 라는 얘기로 왈가왈부한 사람들인데 다 쓸모없는 논쟁이죠. 그래서 잘 쓰면 돼요. 잘 쓰면 되는데 아무래도 너무 최신 이야기는 성장이라는 워딩에도 안 맞고 그리고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에도 조금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어릴 때기엔 또 너무 없어 보여요. 펜시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되고요. 자, 성장 과정 한 가지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상황을 컴팩트하게 바로 제시해야 돼요. 2가지 바로 상황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긴 문제점. 문제점이 명확해야 글이 탄탄해지겠죠.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혼자 뭐 열심히 했어. 재미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흡입력과 공감대를 심어주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명확하게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얻게 된 역량의 순위를 풀어내야 되는데 해당 과정에서 본인이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성장 과정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보여지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500자 기준 장단점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저 글로 예쁘게 그림을 그린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일 예쁜 그림이 나오는 건 먼저 소제목에 장점 관련 이야기를 적어요. 그리고 장점을 입증할 만한 경험과 함께 장점을 300자 중후반 정도 적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장점과 단점을 각각 반반씩 적으면은 이도저도 아닌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거 하나를 길게 적으려면 어떤 걸 길게 적어야겠어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적을 때 입증할 만한 경험을 적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장점을 간략하게 스토리텔링 하면 되고요. 경험을 넣어서 그리고 나머지 한 100자 뭐 초반 정도를 단점을 적는데 단점을 너무 크리티컬한 걸 적으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장점이 과해서 이제 장점이 된 것들을 적으면서 개선 의지를 함께 적어야 돼요. 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였던 경험. 자, 그리고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성장 과정하고 장단점을 다 500자로 완벽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냥 그대로 붙여넣으세요. 붙여넣으면 예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 또는 탁월한 성과 성취를 달성한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건데 관련된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위에 스토리텔링 설명을 제가 드렸던 걸 참고하되 포인트를 여기는 뭘로 잡아야 될까요? 워딩 자체를 책임감으로 줘야 되겠죠. 이것도 학생들마다 조금 다르게 적어주긴 했는데 소재가 다 각자 다르니까 이제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어준 마스터 자소서
국가치어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제가 책임감을 포인트로 적어주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붙여넣는데 글자 수만 좀 늘리면 되겠죠. 한 2문장 늘리면 돼요. 자, 3번. 유연한 사고로 남다르게 시도해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거나 실패했던 경험을 작성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한 항목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항목마다 뭐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경험을 그냥 개별 교체하면 되는 거고, 구조는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텔링은 상황 제시, 문제점,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얻게 된 역량을 쓰는 건데, 이 경험을 여러분 걸 넣으면 되는 거죠. 넣으면 되는 건데, 제가 꽃보다 체험 학생들한테 써줬던 자소서 기준으로는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했던 경험을 써준 게 있거든요. 저희 학생들은 그냥 그걸 넣으면 되고. 자, 그리고 4번. 은행권, 특히 신한은행의 지원한 동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지원 동기, 그리고 신한은행 내 다양한 직무 중 본인이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 기술한 항목입니다. 자,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각각 500자씩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풀어내는 항목인데요.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왜 해당 기업인지, 여기서는 이제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왜 해당 기업인지, 왜 해당 직무인지를 나누어 기술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왜 해당 기업인지에 대해서 왜 금융권인지, 왜 은행인지를 먼저 풀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왜 해당 기업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왜 신한은행인지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장, 도전, 비전, 최출, 최고 등의 키워드를 서칭하면 효과적인 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초록창에 신한은행 성장, 신한은행 도전 이런 걸 쳐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취준생으로서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괜히 유니크한 기사를 찾아봐야 그것 때문에 지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흐름으로 찾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입사 포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슨 뭐 열심히 일하겠다, 선배 말 잘 듣겠다, 뭐 기존의 문서들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는데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들 체험 상담자면 그런 입사 포부를 왜 읽어야 될까요? 읽어도 뽑을 이유가 없고요. 자, 입사 포부 같은 경우에는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을 명확하게 풀어내야 돼요. 근데 이제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은행에서 관심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작성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은행에서 경험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런 업무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느낌의 방향성도 신입으로서 작성하기에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신한은행 체험 공고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말로 체험 담당자가 깜짝 놀랄만한 자소서 경력교서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체험의 취업 상담 찾아오세요. 제가 쓴 엄청난 자소서 경력교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 전략 설정, 직무 설정, 내 지금 자소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체험의 취업 상담 찾아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취업 궁금증을 100% 풀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대면에서 상담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